여보, 대체 이게 뭐야? 하림이가 당신 아들이래잖아. 입양한 아이가 어떻게 당신 친아들이란 건지 설명 좀 해봐. 대체 나한테 뭘 속이고 있는 거야? 진정해, 여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나도 모르겠어. 나는 결백해. 제발 믿어줘. 입양 서류에 사인하던 그날,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뒤집힐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의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남편분의 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된 36살 안윤정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와 남편 최도연은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도 잘 맞고 가정이라는 틀을 함께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임이라고 진단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난임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약물 치료, 인공수정까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달 한 달 생리가 찾아올 때마다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복잡한 표정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부족한 아내인가 하는 자책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4년 차가 지나고 저는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꼭 아이를 낳아야만 행복한 가정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결국 우리는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위탁센터에서 처음 만난 아이가 바로 하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날 8살이던 하람이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혹시라도 어른들이 자신을 버리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람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 이 아이구나 하는 울림이 있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눈길이 가고 편안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앉았고 하람이는 다른 때와 다르게 남편에게 먼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키 크다. 그 말에 남편이 웃었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가족이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입양을 결정하고 아이를 데려온 첫날 하람이는 저보다 남편을 더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남자 어른이 더 낯설고 무서울 테니 그런가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묘하게 떨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그 이후로 우리 셋은 조심스럽고도 따뜻하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하람이는 조금씩 말을 늘렸고 잘 웃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상처를 위로하기라도 하듯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 후 1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유전 관련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부모의 기본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담당자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당자에게서 다시 걸려온 전화.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부인께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람 군의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분과의 일치율이 너무 높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제 심장이 어딘가로 쑥 떨어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아이, 입양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라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그 충격적인 전화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는 한참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람이가 남편의 친자일 수 있지? 혹시 무슨 오류일까? 남편이 나에게 숨긴 게 있는 걸까? 저는 일부러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따라 퇴근이 평소보다 더 늦었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아마 우리의 삶은 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나왔어. 하람이는? 하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남편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 하람이 유전 검사 결과가 나왔대. 그런데 자기와 유사도가 너무 높아서 친자 가능성이 크대.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입에서는 마치 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따로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몇 초간 숨막히는 정적만 흐르고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는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친자? 무슨 소리야 그게?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였고 저는 그 표정을 똑바로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담당자도 놀란 상황이라 확인하러 전화를 했었어. 혹시 말이야, 혹시 당신 아는 게 있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저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 질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정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그 말이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작은 소리에도 몸을 뒤척이는 것이 느껴질 만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이가 등교한 뒤 바로 가정위탁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도 우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분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진행해 보시겠어요? 혹시 오류일 수도 있고 저희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서요. 우리는 결국 정식 친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하람이는 괜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아파? 아니야, 하람아. 그냥 건강검진이야. 괜찮아. 저는 아이에게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보여주려 했지만 내 마음속은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예전에 누구에게 아이를 맡긴 적도 없고 그런 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맹세코 나는 그런 비밀 같은 거 없어. 나도 혼란스러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입양을 통해 어렵게 가족이 된 아이가 남편의 친자라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했습니다. 검사 결과까지는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했고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심장이 손끝까지 뛰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결과지 상단에 적힌 단 한 줄. 부자관계로 확인됨. 그 순간 저는 손에서 결과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확인된 진실. 하람이는 남편의 친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모른다고 했고 그 말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된 걸까요? 남편은 왜 자신의 아이의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 아이를 시설에 맡겼던 걸까요?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여전히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말을 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그조차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저는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말해줘. 자기가 과거에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남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내가 만났던 사람들도 분명하고 그 누구와도 아이를 가질 만큼 깊은 관계는 정말 없었어. 남편의 말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모른다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람이 입양 기록에 적힌 친부 정보는 불명이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가 맡겼는지, 왜 시설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명확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분 시간 괜찮으시면 센터로 오실 수 있을까요? 조금 추가로 확인된 정보가 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담당자는 두꺼운 파일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사실 하람 군이 시설에 맡겨졌을 당시 한 여성이 아이를 데려와 놓고 갔습니다. 그 여성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가명만 적고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긴급보호가 최우선이라 더 깊게 조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해 보니 남편분과 그 여성이 일시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있더군요. 남편은 놀라서 담당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담당자가 파일을 넘기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순간 남편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은 뭔가를 떠올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기억나? 제가 묻자 남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은 그 이름을 가진 직원이 있었어. 9년 전쯤 잠깐 프로젝트로 합류했던 사람이었는데 업무 외적으로는 거의 대화도 없었고 친하게 지낸 적도 없어. 그 사람은 몇 달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사라졌어.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했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겨우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도연 씨는 참 착하네요. 이런 사람이라면 책임 같은 것도 잘 지겠죠? 그때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어. 저도 담당자도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였다는 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런 기척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람 군이 보호시설에 들어오기 전 그 여성은 서류 한 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담당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종이 한 장.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키우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은 기억 못하겠지만 그게 이 아이를 위해 가장 안전하니까.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무릎이 풀릴 것 같아 의자 끝을 꽉 잡았습니다. 안전하니까? 제가 중얼거리자 담당자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 여성이 어떤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적은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위험이라는 단어가 서류에 남겨진 건 사실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하람이가 남편의 친자라는 사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를 맡기고 사라진 여자. 그게 아이를 위해 가장 안전하니까라는 메시지. 도대체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여자는 아이를 우리에게 맡긴 것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동안 함께한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람이를 둘러싼 모든 일이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아이를 맡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아니라 셋이서 지켜야 하는 거야. 하람이를.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지키자. 하지만 그 결심도 잠시.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또 한 번 뒤집히게 됩니다. 하람이가 남편의 친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아이를 맡기고 사라진 여성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랬다는 사실은 우리 부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도 며칠 뒤 우리 앞에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람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제한.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리고 낮고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하람이 엄마 되시나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네, 누구시죠? 여성은 대답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흐느끼는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예요. 한지은이요. 하람이 친엄마예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녀는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 역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은이래. 하람이 친엄마가. 남편의 표정은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지은이 말한 곳은 오래된 카페 건물 뒤편, 거의 폐허에 가까운 작은 공터였습니다. 왜 이런 데서 만나자는 거지? 불길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불빛도 거의 없는 공터 한쪽에서 누군가가 담요 같은 것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실루엣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한지은 씨? 제가 조심스레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여자는 지나치게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패여 있었습니다. 삶에 짓눌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힘이 없었고 마치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 정말 당신이 그 지은 씨예요? 지은은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연 씨 오랜만이에요. 남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기억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때도 당신은 술에 취해 있었고 아마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괜히 농담처럼 넘기곤 했었죠.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농담? 내가 무슨 농담을? 지은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네. 그 말 기억 안 나죠? 그날 당신이 회사 회식 끝나고 제가 모텔 앞에서 부축해 데려간 거예요. 그때 일이 생겼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진짜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난 진짜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방이 벽처럼 느껴졌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딱 한 번 당신이 나한테 괜찮아요. 힘들면 쉬어도 돼요라고 말해줬어요.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혀둔 고통을 꺼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말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느낌. 그날 나 정말 많이 취했었어요. 정신이 없었고 당신도 그랬고 솔직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지나는 모든 말이 그의 가슴을 찍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회사도 그만둔 상태였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지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하람이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남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전 남자친구였어요. 폭력적이었고 내가 임신한 걸 알자 아이를 내놓으라며 협박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자 결심했어요.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 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훨씬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무책임하다고 욕해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병이 많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러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지은은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람이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단 한 번만 하람이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고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람이라는 아이의 삶이 얼마나 많은 어른들의 상처와 비밀 속에서 태어난 것인지 그제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이 돌아간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은과의 만남 이후 저와 남편은 며칠 동안 깊은 충격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상처, 그녀가 떠안아야 했던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결정. 그 사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하람이를 더 꼭 끌어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질 틈도 없이 우리는 또 다른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은과 만난 다음 날부터 집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마치 누군가가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를 기웃거리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하루, 이틀, 3일이 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아파트 출입구 앞 CCTV에 한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비실 담당자는 그 영상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던 전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지은 씨를 뒤따라와 아이를 찾으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담긴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온 거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그 남자는 며칠 뒤 결국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해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자 어딨어? 아이는 어디 있냐고? 라며 난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지은이 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었다고 했는지 그 진심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센터 담당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아이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장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람이를 지키려 했고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우리 부부를 선택해 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와 남편은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람이에게 모든 일을 말해줄지는 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자랐을 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하람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가혹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람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람이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양이라는 선택은 우리 부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불행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람이가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기 위해 모든 인연들이 이어지고 이어졌던 것뿐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우리의 아들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세상 하나뿐인 우리 가족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이지만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부모도 없지만 가족이라는 건 함께 지키고 함께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혹시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을 건네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에 닿을 수 있는 진한 감동과 드라마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